네, 오늘은 잠깐 조명을 좀 켤게요. 네. 네, 조명이 좀 들어가야 제가 좀 밝게 나오죠.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n by n일 때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a가 시메트릭이면 뭐였어요? 오소고날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그러니까 시메트릭인 경우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n by n, 그러니까 주로 m이 n보다 큰 경우만 다루면 사실 되거든요. 왜냐면은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디컴포지션 해도,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이제 양변에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만 사실은 해도 일반적으로는 오케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 뭐예요? a의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a의 트랜스포즈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다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a의 디컴포지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형태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이걸 우선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뭘 말하는 내용인지를 우선은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LU 디컴포지션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디컴포지션을 봤는데,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X는 B 형태의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그죠?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이즈가 굉장히 방대한, 예를 들면은 뭐 100 by 100,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행렬에 대해서 이것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덴스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A의 엔트리들이 0이 많은 게 아니고요. A의 엔트리들이 뭐 값이 적은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처럼 우리가 랭킹 문제 풀었던 것처럼 약간 그러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든지 일종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뭐 클릭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커다란 숫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 같은 데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우주의 시그널을 찾아낸다, 이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호 자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렬이 굉장히 스파르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트리가 0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0이 아닌 애들이 훨씬 적은 경우가 이제 스파르스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애들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면은 100 by 100이면은, 그죠? 이제 사이즈가 거의 만이잖아요. 그죠? 만 개의 우리가 데이터를 각각 처리를 한다고 하면 만 개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0이 대부분 많다면, 그러니까 0이 아닌 정보들만 이제 뭐예요?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가면 0이 아닌 것과 0이 아닌 것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0이 되게 많은 행렬은 뭐예요? 데이터를 적게 잡아먹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0이 많으면은, 그죠? 우리가 굳이 0이 많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처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0이 많은 특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AX는 B 형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스파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르스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또 다른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CS 전공인 대학원에 가셔서 아니면은 이제 수학과에서 그 Applied Math 전공으로 가시면 이런 이제 어떤 sparse linear syste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sparse linear system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학부 수준에서 이제 지금 이번 제가 의도하고 있는 진도는 어쨌든 그 dense linear 시스템에서 필요한 이런 디컴포지션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행렬을 디컴포지션 하는 걸로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요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에 관한 거냐. 이게 이제 학부 때 여러분들이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우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아마 저기 대부분 우리 선형대수 과목을 우리 장준명 교수님이나 장선영 교수님이 강의하셨을 텐데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마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드밴스드한 이제 고학년 과목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 봅시다. 왜냐하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 컴프레션, 이미지를 압축하는 이러한 테크닉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왜 그러면은 제 전공은 사실은 순수 수학이라서 이런 매트랩 같은 거는 언제 선생님이 배웠을까요? 제가 매트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제가 석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거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이제 실현하려면 사실은 이제 매트랩 과정을 이제 배워야 됐었는데 학부나 석사 때는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그죠? 매트랩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뭐 진짜 입문 정도만 하고 저도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매트랩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강의하면서 조금 매트랩을 좀 더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뭐 펑션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내장돼 있는 내장 함수들도 조금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뭐 이런 저도 약간 뭐 배우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해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AX는 B 형태의 리니어 이퀘이션이나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푸는 거 말고도 SVD가 굉장히 많은 응용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anyway, 그래서 SVD의 내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A가 행렬이 n by n 행렬이고 이건 사각형 행렬이죠. 그래서 m이 더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각형 뭐 n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이제 행렬을 생각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그죠? 주로 이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m이 더 큰 그래서 이런 세웠을 때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Q1이 M by M 이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라는 거는 이게 다이아고날 다이아고날 원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고날 원소만 가지고 있고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n by n이죠. 그래서 얘가 n by n이고요. 그 대신 원소는 다이아고날에만 존재합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Q2도 역시 n by n입니다. 그래서 Q2는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오소고날 행렬이고요. Q1도 오소고날 행렬입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Q1하고 Q2는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A가 정방 행렬인 경우 A가 n by n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지만 A가 만약에 시메트릭이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디컴포즈 된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가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Q1하고 Q2에 이제 만약에 A에 여러 가지 뭐 음수 엔트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Q1하고 Q2에 음수 엔트리들이 분포하게 되고, 이 시그마는 뭐야? 시그마는 양의 엔트리만을 가지는 입니다. 예. 그래서 시그마는 뭐예요? 이게 그 다이아고날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이아고날만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 그 다이아고날 원소에만 엔트리가 0이 아닌 엔트리가 존재하고 오프 다이아고날 전부 0인 이런 행렬이다.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정방 행렬이 아니더라도 얘를 다이아고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아고날. 그래서 A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해한다고요? 네. Q1 그 다음에 시그마 Q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하는데 얘를 디컴포즈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자 Q1하고 Q2를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면 Q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Q1이라고 하는 것은 A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AA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바로 AA 트랜스포즈는 symmetric positive definite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symmetric positive definite이에요. 최소한 symmetric positive semi definite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positive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겐 밸류들은 전부 다 양수가 0이거나 양수예요. 그죠? 0이거나 양수고, 그 다음에 얘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얘의 아이겐 밸류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이게 다이고널 러저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AA 트랜스포즈를 Q1과 Q2에 다이고널라이저블로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Q2 같은 경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로 컬럼들이 이루어진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A 트랜스포즈는 사이즈가 n by m이죠. 왜냐하면은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n by n 행렬에다가 n by m 행렬을 곱해서 n by m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Q1의 뭐예요? 사이즈는 n by m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Q1의 사이즈는 n by m이고, Q2는 뭐라고요? Q2는 A 트랜스포즈 A에 부터 오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 행렬이죠. 그죠?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입니다.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 경우에 그것의 칼럼 벡터를 취하면은 우리가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1하고 Q2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시그마는 A와 A 트랜스포즈 혹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 고유치들은 그러니까 AA 트랜스포즈나 A 트랜스포즈 A는 모두 시메트릭,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화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한 가지 관찰할 건 뭐냐면 AA 트랜스포즈나 A 트랜스포즈 A는 모두 고유값이 같습니다. 고유 벡터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유값은 같은 걸 가진다는 걸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관찰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람다가 AA 트랜스포즈의 고유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V가 0이 아닌 애가 있어가지고 V가 0이 아닌 애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AA 트랜스포즈의 B가 람다 B였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A 트랜스포즈 B가 뭐야? A 트랜스포즈 B가 바로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 B가 사실은 고유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쪽을 사실은 이제 A 트랜스포즈 B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양변에 V 트랜스포즈를 취해봐요. V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요거는 V 트랜스포즈와 V를 내적하게 되니까 요거는 람다의 V의
제곱이죠. 람다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0이 아닌 고유치라면 람다가 0이 아닌 고유치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게 V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0이 아니게 되고 이것은 A 트랜스포즈 V라고 하는 이 벡터의 내적이죠. 왜냐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A 트랜스포즈 B와 A 트랜스포즈 B의 내적이 되기 때문에 요 오른쪽 벡터가 0이 아니니까 왼쪽에 있는 얘가 뭐야? A 트랜스포즈 B의 내적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B도 0이 아닌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0이 아닌 고유치라면 A 트랜스포즈 B가 바로 0이 아닌 고유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를 생각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B가 바로 뭐예요? B가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였으니까 람다 B로 바뀌죠. 그런데 A 트랜스포즈 B가 다시 람다 V에 때리게 되면은 람다가 앞으로 나오고 상수니까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가 람다라는 고유치를 가지는 고유 벡터가 되면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0이 아닌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습니다. 이 경우에 람다가 0이 아니라면, 람다가 0이 아니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서베이션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W가 0이 아니고 람다가 0이 아닌 고유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 람다였다면 람다가 0이 아닌 값을 가졌다면 뭐라고요? 이번에도 A 트랜스포즈도 0이 아닌 고유치를 가진다. 똑같은 고유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0이라는 고유치를 가지게 되면 그죠? 그것은 커널을 보는 건데 그것의 커널은 당연히 A 트랜스포즈 AW에서 0 되면은 그죠? AW에서도 0 되는 거고 그죠? A 트랜스포즈 A가 0 되면은 A 트랜스포즈 A가 0인 경우 그러니까 0이라는 고유치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0이라는 고유치를 가지게 될 경우에 그 커널 벡터 커널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0이 아닌 고유치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고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고유치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0은 또 공통의 커먼 고유치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중복이 몇 개가 일어나는 중복도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0이 만약에 A 트랜스포즈 A면 그러면 이제 0이 만약에 이것의 고유치다.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 V는 0되는 어떤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그죠? A 트랜스포즈가 0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이 경우는 AV가 0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V가 커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A가 A의 커널에 들어간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의 근데 A 트랜스포즈의 B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0이 아닌 애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죠. 0이 아닌 애를 우리가 하나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거를 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존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 A가 0인 고유치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A 트랜스포즈도 0인 고유치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0인 경우에는 잠깐 이제 생각을 조금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0이 아닌 경우만 우선 했으니까요. 그래서 0이 아닌 고유치를 이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한 내용은 어떤 A 트랜스포즈 A나 A의 A 트랜스포즈는 모두 그 0이 아닌 고유치들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0 아닌 고유치들의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유치는 0이거나 0 아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0 아닌 애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0이 아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닌 고유치들로부터 나타나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A 트랜스포즈 A나 A 트랜스포즈나 그것들의 0이 아닌 고유치들을 우리가 싱귤라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0 아닌 고유치들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를 A의 싱귤라 밸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A의 싱귤라 밸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싱귤라 밸류는 뭐냐면 싱귤라 밸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0이 아닌 고유치 0이 아닌 고유치들의 제곱근이다. 네, 제곱근은 우리가 싱귤라 밸류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애들의 루트를 씌운 거를 우리가 싱귤라 밸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싱귤라 밸류들이 예를 들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개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아까 A 트랜스포즈 A의 사이즈가 N이라고 그랬으니까요. N by N에서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R이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과 시그마 R의 제곱이 뭐라고요? 얘가 0 아닌 애들인데 이것들이 뭐예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치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용어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A라고 하는 것은 오소고날 곱하기 다이아고날 곱하기 오소고날 형태로 분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오른쪽에 있는 오소고날 행렬들이기 때문에 A의 이건 트랜스포 어떤 뭐라고요? 좌표 변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좌표 변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본질적인 정보를 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다이아고날이 우리가 A의 본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고유치들을 본 이유는 이제 메인 주대각선상의 어떤 그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사실은 메인 대각선상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고 오프 다이아고날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SB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 대해서 그 이제 조금 몇 가지 관찰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그젬플 하나를 제시하고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주 쉬운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으로. 예. 자, 그래서 A가
A가 여러분 어때요? 2, 0, 0, 마이너스 3, 0, 0.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A가 만약에 이렇다면 A 트랜스포즈 A가 뭐가 돼요? A 트랜스포즈 A는 2, 0, 0, 0, 마이너스 3, 0, 2, 0, 0, 0, 마이너스 3, 0, 0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은 4, 9 해서 2x2 대각행렬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당연히 이것의 뭐예요? 고유치들은 4하고 9가 되겠죠. 4하고 9가 되는 거예요. 4하고 9가 되고 고유 벡터들은 10, 01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예, 그래서 Q2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하 이거는 10, 01 이게 Q2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싱글라 밸류들은 여기서부터 요거의 제곱근이니까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 이렇게 싱글라 밸류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0, 2, 0, 0, 마이너스 3, 0, 0인데 요게 지금 요게 3x3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오고 그 다음에 2, 0, 0, 3이 오고요. 그죠? 고유치로서 그 다음에 0, 0이 와야 되겠죠? 왜냐면은 대각선, 주 대각선에만 원소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오고 그 다음에 1, 0, 0, 1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사실은 A 트랜스포즈 AA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나요? 요거는 사실은 2, 0, 0, 마이너스 3, 0, 0에 2, 0, 0, 0, 마이너스 3, 0 해서 사실은 4, 9, 0이죠. 여기도 이제 1, 0, 0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수직인애를 하나를 다른 걸 선택하면 0에 해당하는 거니까 0, 0, 1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이 0이 아닌 벡터 V1, V2로부터 사실은 요 수직 벡터는 뭐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냐면은 요 A에다가 V1을 아까 그 0이 아닌 그 벡터에는 뭐죠? AA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A의 아이게는 벡터 여기서 네. 아까 A 트랜스포즈 A게 되면은 아까 하진 않았지만 이 A 그 벡터에다가 A를 곱한 게 요게 아이겐 벡터가 돼요. 아이겐 벡터가 되기 때문에 아까 4와 9의 고유치로부터 1, 0, 0,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를 해주면 1, 0 이걸 해주면은 2, 0, 0이 나오는데 그걸 고유치로 나눠준 게 바로 오소건할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1인 거. 그래서 이게 1, 0, 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1을 해주게 되면 0, 마이너스 3, 0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고유치 3으로 나눠주게 되면 0, 마이너스 1, 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은 요 벡터에다가 A를 해준 게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람 슈미트의 오소건할라이제이션에서 찾는 거예요. 수직인 거를. 왜냐면은 RM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캐노니컬 베이시스 기저를 가져와서 우리가 001 벡터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라고요? 이미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드렸죠. 어떻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약간 이제 수학적인 증명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관련한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그 어떤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